다음은 오늘의 주요 주제별 소식들을 자연스러운 대화 형식으로 정리한 스크립트입니다. 각 주제는 먼저 번호가 아닌 순서대로 말하고 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DHS 펀딩 스탠드오프가 미국 공항의 보안 운영과 관련한 긴장을 키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연방정부의 부분 셧다운이 계속되면서 TSA 요원 다수가 무급으로 일하고 결근도 잇따라 항공 보안 대기 시간이 수시간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IC 요원들의 공항 배치지 계획이 나오며 민주당은 안전과 인권 문제를 들고 제도적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식사와 생필품 지원이 민간 단체와 노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적 절차와 예산 문제로 실질적 해결은 아직 멀었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가 TSA 요원들의 급여를 대신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실제 실행 방식과 규제상의 제약이 남아있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란 사태와 미국 정책 변화로 연료 가격이 급등하고 가정 전력비도 오르는 상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항공사들은 운항 규모를 줄이고 노선 조정이나 운임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트유 값이 크게 뛰고 있어 항공사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해징으로 충격을 다소 완화하되 계약 만료 이후 요금 인상이 10서 20%까지 가능하다고 보도됩니다. 한편 미국 주택의 전기요금은 평균적으로 킬로와트아워당 약 6% 올랐고 주마다 차이가 커 지역별로 부담이 크게 갈립니다. 이란 전쟁과 미국의 정책 변화는 영국의 건설, 주택, 금융시장에도 파급되며 에너지 충격과 물가 상승이 글로벌하게 퍼지는 상황입니다. 가계에는 전기와 난방, 연료와 식료비가 함께 오르는 부담이 커지고 UNWFP는 전쟁이 장기화되고 유가가 계속 상승하면 전 세계 식량 공급에도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미 국방부의 언론 접근 통제 강화 시도가 언론 자유와 책임성에 대한 의미 있는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보도 통제 조치에 대해 언론과 시민단체가 취재권의 침해와 편향된 관점의 차별이라며 비판했고 뉴욕타임스의 소송에서 위헌 판단 근거가 제시되면서 일부 매체의 항소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펜타곤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히며 투명성과 책임성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공영 미디어 재정은 예산 삭감으로 큰 타격을 받았고 브리지 펀드가 단기적 생존을 도왔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계속됩니다. 이와 함께 지역 방송국들에 대한 재정 지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콘텐츠 생산의 축소와 자원 공유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오픈AI의 데이터 센터 전략 변화가 시장의 IPO 전망과 업계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픈AI는 대규모 컴퓨터를 확보하기 위해 대형 계약에 집중해 왔으나 실제 데이터 센터 구축에 허가, 전력, 공사 지연 같은 현실적 난관과 자금 조달 문제에 부딪혀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원래는 스타게이트 같은 미국 내 대규모 AI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직접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 했지만 현재는 직접 소유보다는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파트너로부터 용량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의 대규모 약정은 투자자들에게 무모한 지출로 비춰졌고 일부 계약의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또한 IPO를 준비하며 지출 계획을 조정하고 수익화에 더 초점을 맞추는 모습인데 이는 시장의 긍정적 신호로도 읽히지만 성장 모델의 불확실성과 높은 비용 구조로 인해 업계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키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합법적 이민의 흐름이 약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은 2025년의 첫 8개월 동안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비자 발급이 약 25만 건 감소했습니다. 이는 정책 변화가 합법적 이민 흐름을 재편하면서 다수의 국가에서 미국으로의 합법 이민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 겸 러시아 특별검사를 기념하는 소식으로 그의 사망이 알려졌습니다. 뮬러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FBI를 이끌었던 국장으로서 12년간 대테러 전환을 주도했고 2017년 특검으로 임명되어 2019년에 발표한 보고서는 러시아의 2016년 대선 개입은 확인했으나 트럼프 캠프와의 형사적 공모를 입증하지 못했고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무죄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여러 인사에 대한 기소와 유죄 인정이 있었고 의회 증언에서의 발언 방식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뮬러의 사망은 법 집행과 법무 분야의 대표적 인물의 상실로 평가되며 정치적 논쟁의 재점화를 불러올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각 주제를 더 자세히 음성으로 듣기 쉽도록 톤이나 속도를 조절하는 스크립트 버전으로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